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죠. 네, 전문가와 함께 사이버 보안의 현주소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안성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이 서울 시민의 65%가 정보 보안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카드사 유출 사고 등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국내 기업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시는지요? 뭐 사실 과거에 크고 작은 보안 사고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수준이 그래도 이제 뭐 과거보다는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정보통신망법이나 뭐 개인정보보호법 뭐 이런 관계 법령에서 뭐 정보보호 책임관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뭐 이런 여러 수단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강제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최근 들어서는 인식 면에서는 좀 개선이 되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은 항상 나타나는 게 예. 집단 소송 카페 같은 게 나타나거든요. 이 인터넷 사이트의 허술한 개인정보 시스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은 이 유저들 사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준 같은 거를 강화하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와 다르게 자신이 했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들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원래 이제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최대 한 300만 원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과거의 옥션이나 뭐 네이트 이런 데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에서 불리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또 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추징됩니다. 뭐 여러 가지 좀 규제라든가 처벌이 강화됐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긴 한데요. 예, 또 이 사물 인터넷이 점차 확산되고 있잖아요. 또 예. 그만큼 네, 이 생활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해킹의 예. 위협도 더불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IoT 소위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을 하는 기업들은 이제 뭐 조사도 해보고 살펴보니까 이제 보안 장비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개발할 때 뭐 보안 기능도 넣고 이렇게 강화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정 집에서 많이 쓰는 IP 공유기 같은 경우에 보안 강화를 위해서 표준화도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은 초보 수준의 대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방대한 데이터,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앞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 이 두 가지 개인정보 보호하고 빅데이터 산업이 함께 발전하다 보니까 약간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삐걱대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잡으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이 가져다주는 효용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반대로 개인정보를 다룬다는 측면 때문에 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또 따라야 된다는 뭐 이런 서로 상반된 입장이 이게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빅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하면 목적이 뭐냐 그리고 이제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거를 분명하게 이제 규정을 해야 되고요. 예. 만일 이걸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거나 서비스가 되는 경우에는 이 처벌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뭐 이런 체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는 경우에
개인에게 이제 통보를 해주는 어떤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좀 개발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기업의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용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용자라든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반드시 염두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말 그대로 이게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미치는 파장이 어디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흔히 이제 뭐 경품 행사나 뭐 추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선물을 주는 게 이렇게 공짜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내 개인 정보를 지불하고 그 대가로 추첨이나 뭐 경품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서 IT 강국이다 이런 자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이 인터넷 기술에 맞춰서 개인정보 이런 기술도 보안 수준도 높여져야 될 텐데 어느 부분부터 좀 손을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측면, 그다음에 인지적인 측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예.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나 법과 제도와 같은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강조하고 갖추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그 인지적인 측면이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위 이제 보안 윤리라고 하는 그 개인의 인식이나 아니면 이제 정보 보호를 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을 강화해야 됩니다. 아마 그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직업 윤리 측면에서 서버나 네트워크나 이런 관리자들이 아마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인지적인 측면의 보안 윤리 강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강조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이 보안 윤리가 강화돼야 된다. 우리 사회에 남은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안성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이버 공간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더불어서 역할도 커진 만큼 사이버 보안 더 이상 선택 아닌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서서 일어났던 큰 사고들을 보면 항상 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 셈이었는데 이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